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의 9장, 새로운 출발선에 서라 가운데 진정한 휴식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라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엄격한 군기가 요구되는 곳 중에 하나는 당연히 사격훈련장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입대해서 처음으로 사격훈련을 하러 나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총을 실물로 처음 보기도 했지만 그 격발할 때 그 소음이 예상보다도 훨씬 커서 많이 긴장을 했었습니다. 더욱 긴장했던 이유는 그 사격 이전에 시행하는 소위 PT, Physical Training 체조 탓이었어요. 원래 그 PT는 몸의 긴장을 풀어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하지만 그게 말이 체조지 뭐 쪼그려 앉아뛰기나 엎드려서 포복하기, 군장 메고 달리기와 같은 그런 유격 훈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그 PT 체조했듯이 피를 튀기는 체조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사격 점수가 좋지 않으면 별도로 남아서 그놈의 그 PT 체조를 다시 해야만 했죠. 그때 부산 출신의 이때 동기와 친했었는데요. 저보다 나이는 한 3살 정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모르는 것이 없었고 또 못하는 것이 없었어요. 사격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1등은 그의 차지였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제게 그 비법을 살짝 귀띔해 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이 영화가 막 니한테만 특급 비결을 알려줄 거마. 방아쇠를 땡기기 전에 숨을 좀에만 참으면 되는 기라. 하모. 그게 전부 돼. 네, 사투리가 영 어색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총을 쏘기 전에 잠시 숨을 참으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비법을 기대했던 제가 실망한 표정을 보였던 것을 보았는지 그는 호들갑을 떨면서 총이 조금만 흔들려도 관역은 크게 빗나간다. 그래서 숨을 참아야만 총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연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덕인지 아닌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저는 매번 사격훈련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만에 여유가 생겨도 그 여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안합니다. 일종의 강박증 같습니다. 주어진 목표를 위해 또 성공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도 정작 왜 성공하려 하는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은 필요 없는 시간으로 치부되고 그저 아까울 따름이죠. 하지만 그림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물과 사물 사이에 여백이 있기 때문이고 또 음악이 아름다운 까닭은 음표와 음표 사이에 쉼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화가는 여백에 대한 계획부터 세우고요. 작곡가는 그 쉼표의 쓰임새를 먼저 고민을 하는 것처럼 마음의 여백에 쉼표를 찍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죠. 올바른 휴식은 긴장을 해소하고 여유로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휴식은 현재 일어나는 일이지만 과거에 대한 정리의 시간이자 미래에 대한 계획의 시간이 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만은 폭넓게 주변을 관망하는 시선을 열린 의식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한 상태가 창조적인 혁신과 예기치 못한 통찰을 위한 정신적 기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고민이 해결되는 순간이나 창조적인 발견이 일어나는 순간을 살펴보면 이런 열린 의식의 상태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고정된 관념에 묶이지 않고 불필요한 문제나 생각의 괴롭힘에서 쉽게 벗어날 힘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열린 의식은 바로 다름 아닌 휴식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가끔은 일과 거리를 둘 때 오히려 그 일을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워라벨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회자되었었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개인 시간을 보장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의 삶이 안정적이고 바람직할 때 조직 전체의 성과도 함께 긍정적으로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한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휴식 시간의 질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사실 워라밸은 일과 삶을 효율적으로 나누는 배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일과 삶의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은 휴식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례적으로 소비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녁에 있는 삶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낮의 일과 시간은 아무런 의미나 가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로도 자칫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다른 부분을 경시하거나 어느 한쪽도 충실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보다는 개인적인 의미를 얻는 것과 이를 통해서 보람 있는 가치를 충족하는 것의 그 경계가 허물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져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직장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도 아니고요. 바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일과 삶의 공통분모가 많아지고 또 일하는 시간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워라밸의 진정한 모습이자 목적입니다. 그러한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돈도 많고 승진도 빠르고 권력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 그건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보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통해 행복의 가치를 매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죠.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이 당연한 진리를 너무 자주 잊고 삽니다. 더 넓은 아파트, 고급 자동차, 명품 핸드백, 일 살려고 목숨 걸고 일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해마다 계획을 짤 때 휴가 계획을 우선으로 정한다고 하여 올해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휴가 계획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자동차 회사 포드를 창설한 헨리 포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 적이 있죠. 쉴 줄만 알고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엔진이 없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아무 쓸모가 없다. 하지만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여러분들도 여지껏 힘차게 밟아온 엑셀을 잠시 내려놓고 가끔은 진정한 휴식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카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